아마 어린 시절부터 큰아버지 소수림왕과 또 아버지 고국양왕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할아버지의 원통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요. 광개토대왕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광개토대왕이 그 옛날 자신의 할아버지 고국원왕의 복수전을 시작하면서 백제에 대한 이 광개토대왕의 감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소수림왕 또 고국양왕을 거치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겠죠. 그리고 지금 그 준비된 칼을 뽑는 순간입니다. 출정할 시간이다. 목표는 관미성이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삼국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광개토대왕 때 있었던 그런 수많은 전쟁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지금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동부여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숙신, 또 뭐 거란, 후연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쪽으로 화살표가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광개토대왕 때 여러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광개토대왕이 재위 기간에 벌였던 전쟁의 70~80%는 다 백제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비운의 왕, 바로 16대 고국 원왕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큰아버지 소수림왕과 또 아버지 고국양왕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할아버지의 원통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요. 또 게다가 소수림왕 고국양왕 시절에도 백제는 틈만 나면 고구려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담덕은 그걸 보면서 자랐을 거고요. 백제에 대한 이 광개토대왕의 감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절대 무서운데 진짜 밝게. 하지만 무턱대고 힘만 갖고 전쟁을 벌여선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적을 열어두어서 좋을 거는 없죠. 당시 한반도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고 뭐 백제, 신라, 또 밑에 가야도 있었죠. 또 중국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건국과 멸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뭐 후연, 남연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나라들이 채 50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졌다가 멸망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잇고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맞게 전쟁을 벌여야 승산이 있겠죠. 앞서 소수림왕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한 때문에 백제를 언제든 치고 싶었겠지만 자신들의 현실과 또 국제적인 흐름을 봐가면서 이런 공격을 보류하고 내부적인 힘을 키웠던 걸 볼 수 있죠. 광개토대왕이 즉위하기까지 그간 고구려는 힘을 많이 길러놨을 겁니다. 그래도 대외적인 공격에 앞서서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도록 이런 여러 적들 중에 몇몇은 사전에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이전에 보시면은 소수림왕 때 중국에 전진이란 나라가 있었죠. 이 나라가 뭐 남쪽으로 또 이렇게 동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와는 적대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전현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고구려한테 주기까지 하면서 후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불교와 같은 그런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좋게도 만들어 놨었죠.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남쪽과 서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처럼 고구려도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신라였습니다. 자, 여기서 예전 꿀국사에서 보여드렸던 신라 내물마립간 때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백제 근초고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투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고국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을 맞고 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이 죽었으니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 앙숙관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또 신라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하면은 잘못하면 둘이 또 이렇게 손을 맞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가야 그리고 외와 이렇게 삼국의 연합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와 신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고구려와 신라도 동맹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곧바로 동맹을 맺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이런 뭐 명분을 해서 뭐 고구려와 동맹을 맺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백제와 가야, 외가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391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외가 침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침입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이듬해 광개토 대왕이 392년이었습니다. 지금 왜가 이제 신라를 막 침입을 하려고 임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라도 이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로서 너무 땡큐죠. 그러지 않아도 내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먼저 도와주겠다면서 동맹을 요구하니까. 근데 이 동맹이 결코 평등한 관계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 얼마나 강했습니까? 뭐 중국 대륙을 거의 뭐 만주벌판을 막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고구려였는데 이런 고구려와 약한 신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국교를 맺는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는 동맹을 받아들이고요. 뇌물마립과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실성을, 이 당시에 왕자였죠. 그냥 실성을 볼모로 고구려에 보내게 됩니다. 양국 간의 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구려 볼모로 가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물론 고구려에서 잘 대접을 이렇게 신라와의 동맹도 했겠다. 광개토 대왕은 본격적으로 백제에 대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엔 광개토 대왕 개인의 감정이 매우 컸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국원왕이 죽은 그 이후로 소수림왕 또 고국 양왕을 거치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겠죠. 그리고 지금 그 준비된 칼을 뽑는 순간입니다. 즉위 이듬해인 392년 7월입니다. 아마 고국 양왕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광개토 대왕은 드디어 백제에 대해서 원정을 시작합니다. 출정할 시간이다. 목표는 관미성이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관미성이었는데요. 예전에 백제 진사왕 편을 다룰 때도 이 관미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 관미성을 쳐들어와서 관미성을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진사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사냥이나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진사왕이 실권을 잃은 허수아비 왕이 돼서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는데요. 그 당시엔 저희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충 백제 북쪽 국경에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미성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한반도 백제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륙 백제 중국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관미성이라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관미성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면은 관미성은 사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면이 절벽이다. 그러면 어디 뭐 높은 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이 위치하고 있었겠죠. 사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대략. 그러면서 감히 다른 그 적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최적의 요새를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관미성이 지금 사면이 절벽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로 또 감싸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해안가에 위치한 그런 절벽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튼튼한 그런 요새를 갖추고 있었을 텐데요. 이런 지리적인 형태로 봤을 때 한반도가 아닌 중국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출병을 했을 때 군사적인 규모라든지 형태로 봤을 때 한반도 백제가 아닌 대륙에 있었던 백제의 어딘가로 쳐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미성은 그곳에 위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에는 관미성이 대륙 백제 어딘가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392년 7월에 관미성으로 쳐들어간 광개토 대왕은 이때 바로 관미성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요새니까 빼앗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백제군의 저항도 상당했을 것이고요. 이 관미성이 있었던 일대 10개 성을 먼저 점령한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소수림왕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었네요. 이 새롭게 생긴 거란이 이쪽 북쪽을 계속 쳐들어오고 백성들을 잡아간다든지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2달 만이네요. 9월에 거란을 정벌하러 군사를 돌립니다. 아마 병사들의 고통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로 봐도 지금 한반도보다 큰 영토를 이렇게 다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거란을 공격해서 잡혀갔었던 고구려 사람들 10,000명을 되돌려 보내게 해주고요. 또 거란인 500명을 납치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쟁하고 쉬지도 않은 상태에서 2달 만에 거란까지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달 만에 10월에 다시 관미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관미성을 드디어 빼앗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정예병력 4만 명으로 20일 만에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요새를 20일 만에 빼앗았다는 거, 정말 이 당시 그 고구려 군대 또 광개토 대왕의 지휘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백제의 진서왕은 술 먹고 사냥이나 다니면서 띵까띵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조카였던 아신어왕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는 정권이 교체됩니다. 백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요새였던 관미성 그리고 이 주변 마을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계속 고구려를 공격해오던 차였는데 이렇게 반격을 당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반격이죠. 이런 굴욕을 안기니까 아신왕은 그야말로 열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제에서는 이 당시 진시들이 최고 귀족 집안으로서 계속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진무라고 하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아신왕은 이 진무에게 군사 1만 명을 주고 이곳 관미성을 탈환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이 좋은 요새를 차지했던 고구려가 이곳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성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때가 바로 393년 8월이었습니다. 관미성을 빼앗기고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아신왕이 반격을 준비한 것이었죠. 자, 다시 이듬해 394년 7월 되겠습니다. 아신왕은 다시 한번 반격을 해옵니다만은 이번에는 관미성도 아닌 수곡성이란 곳에서 백제를 격퇴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에서 한수 이남으로 대륙백제는 밀려난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한반도의 한강이 아니라 중국 어딘가에 황하 어딘가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이곳 이남으로 백제가 밀려나게 되죠. 대륙백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한반도와 지금의 서해를 아우르던 형태에서 이 가운데를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전에 백제 진서왕 말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신왕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아버지를 잃고 또 이를 갈았지만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이를 갈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아신왕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고구려를 향해 또다시 펀치를 가해옵니다. 지금 백제는 두 번에 걸쳐서 반격을 해왔습니다. 두 번 다 실패했죠. 자, 세 번째 반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무를 보내는데요.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395년 8월이었는데요. 이때 백제가 다시 한번 이 한수 이북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고구려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이때 폐수라는 곳에서 백제군 8,000명이 몰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고구려 군대는 7,000이었고요. 백제에서 전사자의 수가 8,000이었는데 7,000을 가지고 지금 8,000명을 전사시킨 겁니다. 근데 전사자 수가 이 정도라면은 뭐 부상자, 그냥 살아남아서 그냥 돌아간 사람들, 또 포로로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따졌을 때 이 당시 백제 병력은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 7,000의 병력으로 3만 명이나 되는 백제군을 다 깬 것이죠. 지금 백제는 계속해서 반격을 준비하지만 고구려한테 처참히 깨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폐수 싸움을 여기 어디인가에서 있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폐수를 학자들이 북한에 있는 대동강이다, 개성에 있던 예성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폐수에 대한 그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났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도 지금 뭐 폐수 싸움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에서 이게 벌어진 것처럼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위치로 봤을 때 고구려의 당시 수도가 평양에 대한 위치 때문에 이 폐수에 대한 위치도 계속 헷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 대륙백제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쪽을 빼앗겼던 백제가 당연히 여기를 회복하려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폐수가 여기 어디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95년에 이 폐수 싸움에서도 백제는 대패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 당시에 폐수에서 백제군을 물리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지금 여기 비려라고 써 있는데요. 거란이죠. 비려라고 하면은 거란족의 한 일부 족속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려군을 공격해서 거란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폐수 싸움이 있었던 것이 395년 8월이고요. 불과 석 달 만에 지치지도 않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다시 한번 7,000의 군사를 이끌고 한수 이북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폭설로 그만 회군해야만 했습니다.